안녕하세요. 글솜씨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많이 부끄럽네요. 저는 내년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만 장가 보내면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했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 아들의 결혼이 틀어지고 나서는 영 결혼 생각을 안 하는 듯 합니다. 요즘 시누이 많은 집이나 홀시어머니는 기피 대상이라지요. 말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기피 대상 1호인 홀시어머니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외아들이고요. 우리 집에 시집 올 예비 며느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조건이긴 하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는 엄마가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이야 먹고 살만 해졌고 저도 아직 일을 합니다. 조그만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죠. 하나 있는 아들은 제 자랑이고 내 아들의 행복이 제 꿈이고 행복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들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아들 결혼이 깨지고 나서는 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참담했습니다. 누구보다 바른 성품으로 자란 아이인데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파혼하길 잘했다고 저보다 큰 소리를 치긴 합니다. 제가 힘들어할까봐 더 그러는 게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죽고 저는 과부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우는 걸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기에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너무 잘 자라줬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너무 잘 자라줬어요. 남부럽지 않은 대학 의대 졸업하고 지금은 페이닥터 하고 있고요.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제 아들은 엄친아의 훈남입니다. 하지만 사별하고 나서 여자 혼자 아들 키우고 사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과부에 대한 시선이 야만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하니 서럽던 기억이, 생각이 막 떠오르네요. 그때 가장 서러웠던 기억 중 하나가 살던 동네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일입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했는데 저도 남편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생계를 위해 식당 운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분명 친근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들이 제가 과부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다정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친구였던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 저한테 추파를 던지거나 접근해 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보였지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심할 때는 저 혼자 있을 때 가게에서 몹쓸 짓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뭔지 아시나요? 수모는 제가 겪는데 동네의 소문은 엉뚱하게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 가게 건너편 청가물 여사장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정우 엄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자네가 동네 남자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다닌다고 이 동네 아줌마들이 서로 남편 단속 잘하라고 난리들이래. 나한테 와서 대놓고 자네 가게에 남자들이 들락거리는 거 잘 감시하라고 하는데 아주 열통이 터져서 호통을 쳤지 뭐야. 내가 정우 엄마를 얼마나 잘 알아. 못된 여편 애들 뭘 안다고 입을 함부로 나불거리는 거야. 내가 속상해서 정말. 네, 그런 소문이 도는군요. 나이 젊은 여자 혼자 됐다고 우습게 보는 거죠. 형님은 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야 알지만 원래 이런 작은 동네 소문이 더 무서운 법이잖아.
시간 지나면 자기들도 알게 되겠지. 그래도 혹여 다른 데서 엉뚱한 말 듣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아유, 혼자 애 키우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거 불쌍하게 보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이 참 잔인하네. 꼭 그 사장님 말이 아니어도 저는 들리는 소문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과 열심히 살 생각뿐이었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버티고 살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또 하나 힘들었던 건 사별한 남편의 가족이 저를 괴롭혔던 건데요. 남편 소유한 적금이랑 보험금이 그 당시 꽤 큰 돈이었는데 그걸 노리고 툭 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시동생 사업하는데 빌려달라, 어디에 투자해라, 집 사는데 보태라 하며 진절머리나게 돈 뜯어낼 궁리만 하길래 싹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그 동네 떠나 아이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경기도 외곽으로 왔습니다. 세탁소 다 정리하고 남편 하나 남겨놓은 빌라 팔았는데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아들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 집념 하나로 처음엔 별거 안 해본 게 없었죠. 온갖 굳은 일은 다 했어요. 청소일하며 식당일하며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여자라 우습게 볼까봐 친한 사람 하나 만들지 않고 정말 독하게 살았네요. 물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으니 저 친정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맘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커서 정말 고생 안 시키려고 몇천 원도 아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 사춘기 때는 혹여 아빠 없는 집이라고 애들 드나들까봐 아이 단속 철저하게 했고요. 돈 버느라 아이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그런 점이 참 가슴이 아파요. 진짜 치열하게 악착같이 독하게 30대 이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 쪽 부모님과 조율이 안 되어서 파혼이랄 것도 없이 헤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혼자 살겠다 마음을 더 굳혔고요. 퇴직금도 없는 일을 계속 전전할 수는 없다 생각에 고심 끝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몇 년 전 고전하긴 했지만 그 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대학 공부 마치고 지금까지 저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일터죠. 우리 아들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는 엄마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사춘기 때도 그 흔한 반항 한 번 없이 속 하나 안 썩였고요. 그때는 사는 게 바빠 제 아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아들 역시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과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겠죠. 아마 악착같이 공부에 전념했던 것도 힘든 가정을 어떻게든 일으켜보려는 의지가 아니었나 합니다. 부모라면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까지 나왔는데 고백하자면 아들이 처음 의대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마냥 찬성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학을 위해 의논을 하는데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아이고 아들아, 의대도 좋지만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의대 가고 싶다는 아들 말에 저는 솔직히 마냥 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엄마라 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처지가 그랬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드는 학비와 설령 졸업을 해도 저는 아들에게 병원을 개원해줄 능력 있는 부모도 아니었고요. 정호야, 네 성적이면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닐 수도 있는데 취업 잘 되는 학교로 가면 안 되겠어? 군대 갔다가 졸업하면 아무리 적어도 20대 후반일 텐데 그때까지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엄마 힘든 건 잘 알아요. 일단 진학만 하면 과외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엄마 도울게요. 저는 멀리 보고 싶어요. 현실적인 거 생각하고 의대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결국 아들 뜻대로 해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재수 삼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 뒤로 어떻게든 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식당 일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 아들은 노력한 끝에 의대에 진학했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참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들 역시 집안 형편 생각해서 고심 끝에 한 말일 텐데 엄마 입에서 기꺼이 지원해주겠다는 말이 안 나왔으니 그 속이 어땠을까요? 의대 보내놓고 나니 어떻게든 학비는 해결되더군요. 아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 과외니 알바니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딱 의대를 보내놓고 나니까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자식을 열성으로 키운 훌륭한 엄마가 되어 있었고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의사 엄마로 통했어요. 또 어찌나 며느리감 봐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거 쳐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자 붙은 직업에 유난히 관대하다는 거 그때 몸소 느꼈죠. 의사, 변호사, 약사, 판검사는 남자 쪽이 좀 처져도 있는 집에서 선자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자리는 제가 고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찍 사별을 해서 그런가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했습니다. 나도 가진 게 많이 없는데 며느리가 돈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아들이 좋아하는 게 중요하죠. 아들 인턴할 때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터라 연애도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호는 만나는 여자 없니? 엄마 주변에서 너 신부감 찾아준다고 난리인데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까? 한번 만나보기나 할래? 하고 물으면 엄마, 나 지금 사람 꼴 아닌 거 보이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여자 만날 생각이 통 없어 보이길래 저도 그 뒤로는 그런 말 꺼낸 적 없었고요. 자기 짝은 자기 손으로 다 찾는다더니 이 녀석이 레지던트 3년 차에는 좀 여유가 생겼는지 저한테 여자 만난다는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만난다는 그 여자랑요. 아직 아들 나이가 채 30이 안 되어서 결혼이 좀 이르지 않나 했는데 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며?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번하는 여자친구가 더 결혼하고 싶어 하는걸요. 집에서도 얼른 결혼시키고 싶다 그러시나 봐요. 양쪽 인사드리기 전에 저도 여자친구네 먼저 인사드릴 거고요. 네가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네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했을 거라 생각해. 네 여자친구 언제 집에 데려올래? 조만간에 엄마 인사시키러 올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고요.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이 교사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기분이 어땠냐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외롭게 자라서 가정 일구고 산다고 하니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 데려오든 내가 잘 감싸주리라 생각했고요. 얼마 뒤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데려왔고 그 아이가 제 눈에는 참해 보였습니다. 3남 1녀 중 막내라는데 북적북적한 집에 장가들어 막내 사이로 이쁨 받고 살겠구나 싶어 마음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만나 친구 집에 인사 간다며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럴까? 초면이라 조심스럽다만 편하게 말 놓을게.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면서 데려온 여자는 처음이라 정말 보고 싶었단다. 우리 집에 들어와 어색한 얼굴로 이리저리 집안을 살피는 그 아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고민이 많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정호는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게다가 외아들이기까지 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잘 안다. 아, 그래도 정호 씨가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얘기 많이 해서요. 직접 만나보니 걱정했던 게 다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정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잃은 거라 마음 아팠는데 가족 많은 집에 장가가서 장모님한테 사랑받고 잘 살면 부모님은 그걸로 만족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저도 정호 씨한테 잘해야죠. 훌륭한 아들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던 저는 둘이 잘 살기만 하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이나 제사 신경 안 써도 돼. 정호 아버지 길 하루만 납골당 찾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홀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킬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말씀드려주렴. 혹시 부모님이 뭐라 하신 말씀은 없으시고? 아직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정호 씨 아직 보기 전이긴 한데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들 여자친구와 첫 대면을 끝냈습니다. 그 뒤 저희 아들도 여자 쪽에 인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자 쪽 집안에 인사하고 적당한 날로 상견례 날을 잡으라 얘기해줬고 얼마간 잊고 살았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라 자기 편한 날 약속을 잡겠거니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흘렀나 퍼뜩 생각이 나길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너 그 집에는 인사 잘했니?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도 못했구나. 혹시 너 빈손으로 간 건 아니지? 엄마, 걱정 마세요. 사실은 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상견례 날짜는 내가 오프인 날로 해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요.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이 녀석아. 다녀왔으면 엄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도 궁금하잖아. 그 댁에서 너 마음에 들어 하시지? 뭐라고 하시든 엄마도 궁금하구나. 그런데 제가 대답을 재촉하며 궁금해할수록 이놈이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정호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가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캐물었습니다. 정호야, 엄마한테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혹시 그 댁에서 너 아버지 없이 컸다고 흠잡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야? 제가 다그치듯 묻자 아들은 펄쩍 뛰며 아니라더군요. 아유, 엄마,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내가 혼자 심란해서 그래요. 우리 집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형님도 세 분이나 있어서 그런가 막 나를 막내 동생 데려가는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마음에 드신대요. 아들 말을 듣고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그 집에선 막내딸이니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 오빠들이 동생 걱정에 그런 거지.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물어보신 건 없고? 네, 자세한 건 상견례 때 얘기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근데 제가 모은 돈으로 집 얻을 돈 되거든요? 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엄마 저 장가 보낸다고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저 병원 근처에 집 마련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들아, 그건 네 걱정이고 설마 엄마가 아들 하나 장가 보낼 돈도 없을 것 같아? 너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어. 네 학비 대느라 휘청이는 것도 끝났고 아마 네 돈이랑 합치면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돈은 될 거야. 사돈댁에 그런 것도 미리 얘기한 거니? 네,
딸 가진 부모는 좀 다른가 봐요.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 건지, 집은 어찌할 건지.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시길래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엄마, 나 솔직히 인사하러 갔다가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장모님이 너무 걱정하는 얼굴로 한숨까지 푹푹 쉬시는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마냥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시라 해도 내 말이 씨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좀 고민하느라 엄마한테 말 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말을 듣고 나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딸 가진 부모가 하는 걱정이니 어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의사 아들 가진 홀어머니라 하면 다들 시모 아들 부심부터 떠올릴 테니까요. 당사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딸 있는 부모니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무래도 걱정되시겠지. 그쪽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이라니? 가보니 형편은 좀 어때 보이고. 장인어른은 교감으로 퇴직하셨고 장모님은 전업주부시래요. 형님들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 혹시 너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지? 반대는 안 하시죠. 그래도 의사 사회 본다고 좋아하시는 눈치셨어요. 여자친구가 워낙 제 편이니까 뭐라 더 말씀은 못 하시죠. 인사 갔던 곳에서 마냥 환대받은 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고 결혼 말이 나왔으니 인연이 아닌지 맞는지는 그 집 식구들 얼굴은 보고 판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둘이 정말로 결혼할 결심이면 양가 어른들 인사할 자리는 한번 마련해봐. 엄마도 그 집 식구들 얼굴은 봐야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생각이 많아 보였던 아들이었지만 제 말에 결심을 굳힌 듯한 아들은 한 달으로 상견례 날을 일단 잡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나눌 생각이었고 그 댁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다 불식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상견례 며칠 전에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입을 옷도 없는 것 같은데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가격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래, 네 말대로 좋은 거 사 입으마. 생각해보니 저도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된 옷을 마련해 본 적이 거의 없더군요. 물론 남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입고 가는 옷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상견례이니 좀 신경을 쓰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잖아요. 막상 옷값을 보니 너무 아깝고 또 왜 그리 비싼지 가격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적당한 가격대 브랜드의 옷을 구입했습니다. 구두도 깔끔한 것으로 하나 장만했고요. 명품백은 없었기에 집에 있는 깔끔한 핸드백 맞춰 들고 갈 생각이었고요. 참 서글펐던 게 제가 새 옷을 여러 벌 입어봤는데 어느 하나 찰떡같이 어울리는 게 없는 겁니다. 저를 돌보지 못하고 산 세월의 흔적이 제 몸에 그대로 남아서 거친 얼굴과 손, 두꺼워진 몸 때문에 참 뭘 입어도 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쩌겠나요. 화장을 해도 안 예쁜 나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고대하던 상견례 날. 아들이 병원 일로 워낙 바빠 참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긴장이 되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나간 그 상견례에서 저는 평생 당한 적 없는 치욕을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쪽은 따로 더 부를 가족이 없었기에 저와 아들뿐이었고 그쪽에서는 부모님과 오빠 3명 내외까지 다 나왔더군요. 처음 그 자리에 딱 들어서는데 그 집 식구들은 이미 다 와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눈 마주친 그 집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 보니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산 여자라
저와는 달리 날씬하고 참 고왔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2살이 많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더군요. 조금 사나워 보이기도 하는 그 눈빛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고 어려운 자리이니 서로 예의를 갖췄고 말도 조심히 오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쪽에서 걱정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요. 지원이가 이런 좋으신 부모 밑에서 자라서 훌륭하게 큰 거군요.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정호도 정말 잘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바깥사돈 될 분이 먼저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저희가 할 말입니다. 저희도 의사 사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가족으로 얻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서로 몇 차례 덕담이 오고 가고 결혼 날짜를 상의했는데 계속 말이 없던 안사돈이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는데 정호가 착하고 우리 딸만 아는 것 같아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사실 홀씨모 있는 집에 시집 보내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게 맞지요. 안사돈 말을 듣자 아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있지만 아이들한테 저 부양하라고는 안 합니다. 저 지금도 우리 아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요. 제가 작지만 식당 일도 하고 있고 노후도 다 되어 있으니까 홀심으라고 아들한테 기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민망해하며 자기 아빠 옆구리를 쿡 찌르네요. 지연 엄마, 그만하지. 여기서 그런 말을 왜 하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게 정호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사돈하게 하는 거야? 적당히 해. 나지막이 말하는 바깥사돈 경고에 더 이상 꼬인 듯한 말은 안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형님들이 이번엔 거드는 겁니다. 아버지, 그 정도는 엄마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처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흔히 하는 걱정이라고요. 난감한 표정에 바깥사돈 얼굴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 걱정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색한 상황이었고 우리 아들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이 먼저 표정을 바꾸며 결혼 준비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 애들 결혼은 대충 언제 시킬지 예단이나 예물은 어찌할지 의논할까요? 아이들 결혼은 가을쯤 하기로 하고 집은 저희 쪽에서 전세보증금 마련해 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없으니 예단은 필요 없고 한복만 한 벌씩 양쪽 엄마끼리 색깔 맞춰 마련하기로 했고요. 비교적 세세하게 논의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준비하겠구나 생각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돈이 가족들 안 보는 데서 웬 쪽지를 건네며 작게 말하는 겁니다. 내용은 집에 가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뭐냐고 묻자 말로 하긴 좀 어려워서요. 어쨌든 아이들이 좋다고 결혼은 시키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구사항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저는 쪽지를 받아들었고 그 집 식구들과 인사한 후 집에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온 신경이 사돈이 건넨 쪽지로 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시나요? 집으로 와서 쪽지 내용을 다 읽자마자 저는 모욕감을 느끼며 아들 몰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돈, 우리 집안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다들 사회에서 한몫하고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다 교육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상하게 집안 사람들한테 사위는 의사인데 시모가 식당한다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로 하는 게 어렵네요. 집안 어른들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 결혼식은 참석하지 말고 시모 대리 역할할 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네요. 저랑 비슷한 이미지에 한복 입고 같이 서면 어울릴 그런 분으로요.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결정하시는 대로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로 들리시나요? 한마디로 제가 격떨어지는 것 같아 싫으니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오지 말라는 한 줄로 하면 될 것을 모조리 정성스럽게도 구구절절 말을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장모라는 사람이 되먹지 못한 어른인 것 같아 이 결혼을 그냥 시켜야 하나 물러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알아보니 대리시모 역할하는 아르바이트가 정말 있긴 한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왜 아들 결혼식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건지 화가 나더군요. 한동안 어두운 얼굴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일단 숨겼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상견례 후에도 아들은 그 집 식구들이 불러대서 식사도 몇 번 하는 눈치였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들에게 말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게 이러네요. 엄마, 저랑 오늘 갈 데 있어요. 옷 입으세요. 갈 때? 어디 가려고? 안 그래도 엄마 너한테 할 말도 있는데 잘 됐다. 가면서 얘기하자. 저는 아들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냐는 말에 아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나 결혼 안 해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하더라도 그 집 식구들한테 꼭 할 말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도 결혼하지 말자고 이미 얘기했어요. 뭐? 정호야,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결혼을 안 한다니 대체 왜 그래? 엄마도 저 결혼하는 거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엄마가 그런 수모당한 거 알았으면 그 집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엄마? 그 집에서 엄마한테 결혼식 오는 거 싫다 그랬다면서요. 너 어떻게 알았니? 안 그래도 엄마도 말하려고 했어. 네가 속상할까 봐 고민한 것뿐이고. 나한테 감출 거면 엄마 방에 그렇게 펼쳐놓지나 말던가요. 충전기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아세요? 오늘은 저 하자는 대로 엄마는 가만히 있으세요.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그 집 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아들이 사돈이 보낸 쪽지를 봤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말리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그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이미 연락을 했는지 여자친구가 어두운 얼굴로 문을 열어줬고요. 다소 거칠게 그 집으로 들어간 아들은 예비장모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길래 온 건가? 아니, 안사돈도 같이 오셨네요?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갑자기 오셨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오늘 파혼하러 왔습니다. 정식으로 파혼 통보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결혼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모욕한 거 사과받으러 온 거고요. 아들의 말에 당혹스러워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자네 원래 이런 성격인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역시 아버지 없는 집에 자라서 배운 게 없는 거지. 자네가 의사랍시고 뭐 대단한 남편감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말게. 우리 딸도 교사야. 자네 아니라도 더 좋은 집안에 선자리가 줄을 섰네. 이건 뭐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물도 못 받고 딸 팔아치우는 입장 아닌가? 결혼식 날 하루만 남들 눈 생각해서 다른 사람 세우자 한 게 뭐가 그리 잘못이라고 이렇게 쪼르르 와서 따지는 거야? 딱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왜 우리 아들 결혼식에 못 와야 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해야 대답을 하지. 이렇게 막대 먹은 집인 줄 알았으면 상견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집 딸이 교사가 아니라 교수였나요? 솔직히 의사 사위 얻으려면 교사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좋은 원처 많으면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지요. 성품이나 능력보다 집안 환경이 최우선이면 내 아들 이 집 사위로는 못 주겠네요. 근데 지원이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조건의 남자는 아마 우리 아들이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쨌든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이 왜 남자를 못 만나요? 아들 하나 잘 둔 걸로 딴 곳에 가서 유세 떨어보세요. 홀어머니에 그런 꼴을 해가지고는 당신 아들 좋은 원처 절대 못 만납니다. 현실을 아시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기가 차서 웃으니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내가 흠 있는 집안은 상종 안 하려고 한 거지. 예, 너도 정호랑 헤어져.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 만나. 그런데 그 순간 허공을 가르면서 철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그 여자가 한 바퀴를 돌고 주저앉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그 여자 뺨을 날렸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흠 있는 집안이라뇨. 그쪽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누구보다 저 정성으로 키우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다고요. 흠은 이 집안에 있었네요. 아주 큰 흠이죠. 인격에 하자 있는 거 말입니다. 저 지원이랑 결혼 없던 걸로 하기로 했으니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서슬퍼렇게 화내는 아들에게 그 여자도 화를 냈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자네 미쳤나? 지금 감히 누구 뺨을 쳐? 하며 그 집 여자가 달려드는데 그때는 제가 그 여자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달려들어? 어디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거 놔! 이거 놓으라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있지만 살집도 있고 일을 오래 해서 소나기 힘이 아주 세거든요. 제가 잡은 머리채에 놓을 생각을 안 하자 그때는 아들이 제 손을 떼어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고 가요.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됐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돈이면 다가 아니야 이거야.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재벌 집안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거 고쳐라. 너희 같은 집안이랑은 다시는 상종 안 할 거니까 하나뿐인 딸 시집 잘 보내봐. 다시는 서로 볼 일 없게 합시다. 그 집 딸은 엉엉 울며 우리 아들 팔을 붙잡았고 아들은 붙잡은 그 아이 팔을 뿌리치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등 뒤로 악담을 퍼붓는 그 집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도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은 대꾸도 안 했고요. 그렇게 나와서 차에서 아들이랑 울었습니다. 아들이 30 넘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처음 봤던지라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 상처받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런 집안 감당 안 돼서 깨끗하게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렇게 경험 없는 집인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 몇 번 드나들 때는 그 집 엄마 성격 저런 거 몰랐니? 사실 말을 험하게 하신 적이 몇 번 있긴 해요. 엄마 때문에 딸 시집 보내기 싫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미안해 하길래 그냥 모른 척 했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런 집에 무시를 받아요? 엄마를 아들 결혼에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고 왔는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끝내야 탈이 없을 것 같아 받으라고 했더니 사과하고 매달리더랍니다. 심지어 저를 바꿔달라길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제발 정호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지금 고비만 잘 넘기면 돼요. 저 결혼하면 정호 씨만 보고 살게요.
저희 집에 아예 발걸음도 안 할게요. 어머니, 제가 엄마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어주세요. 하면서 엉엉 우는데 저도 냉정하게 말해줬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의견을 존중한다.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는 거잖니? 나는 너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우리 아들 좋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너 믿었어. 근데 너희 가족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을 버릴게요, 어머니. 네? 우리 정호는 너한테 이미 마음 접었어. 인연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힘 빼지 말자.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혼 통보한 내내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집 아빠와 형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해댔다고 하네요. 심지어 저한테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부모가 돼서 자식 앞길 막으면 되겠어요? 애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거 제가 100번 사과드릴 테니 피차 없던 일로 하고 결혼 추진하시지요. 마치 제가 반대해서 그 집 딸이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걸로 생각하더군요. 어이없어서 단호박으로 대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그 댁 딸한테는 마음을 접었네요. 저 우습게 보고 이러시는 거 참 불쾌합니다. 또 한 번 내 아들이나 나한테 전화질하면 그때는 저도 법대로 할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행히 그 후로 아들도 대처를 잘했는지 그 집에서도 파혼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몇 달 지난 지금은 마음 잘 추스르고 일에 치여 삽니다. 그 여자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도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아직 젊은 나이니 또 좋은 인연 찾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식 가진 부모들에게 조언 하나 하자면요. 자식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사람 됨됨이를 보세요. 물론 사람 가정 환경도 중요하죠. 가정교육 무시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런 상대방 집안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허세는 결코 자식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법이죠. 제가 친구들에게 아들 파혼한 거 털어놨더니 여기 한번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굴러들어온 복을 창궐하면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들 파혼 일로 한동안 가슴이 시렸지만 이곳에 사연 털어놓으며 저도 잊어야겠죠. 저는 아들이 좋은 인연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그저 엄마로 있어주려 합니다. 유쾌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